평생 환자를 돌보고 50년 동안 환자를 돌보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85 노학자의 인생에 관한 가장 솔직하고도 철학적인 통찰. 이제는 가장 먼저 나를 챙기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자, 인간관계에 대한 40가지 마음 처방전이라고 합니다.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중에서입니다. 네, 메이븐 출판사이고요. 아, 85살에 쓰시구나. 더 건강해지겠다는 욕심은 일찍 버린다. 몸에 대하여. 언젠가 선배 교수님의 병문안을 갔다. 일찍이 유학을 마치고 20대에 교수가 된 아주 능력이 뛰어난 분이었다. 그러나 정년퇴임 후 서서히 치매가 진행되더니 결국 거동도 못하고 집에만 머무시게 되었다. 오랜만에 뵌 선배님은 그저 아이 같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아느냐는 다그침에도 천진한 웃음만 보였다. 한글로 이름 석자도 쓰지 못했다. 영어로 유창하게 학생들을 가르쳤던 선배님은 어디로 가버렸나. 마음이 아주 편치 않았다. 더군다나 사모님은 평소에는 하도 잘 안 내시던 선배님이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말씀하셨다. 그 폭력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라고 하소연하셨다. 남은 인생에서 두려운 대상이 있다면 죽음과 치매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상황은 떠올리기만 해도 암울하다. 그러나 두려워도 어쩔 수 없다. 오래 사용한 몸에 찾아오는 병을 100% 피할 방법은 없다. 그저 조심하면서 관리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나이가 들면 건강은 나빠진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건강이 좋아져도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호전일 뿐 전반적으로는 하얀 곡선을 그린다. 의학 용어 가운데 비가역적이라는 말이 있다.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나간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듯이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복구 불가능한 신체의 기능 상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 몸 자체는 크게 보아서 비가역적이다. 서서히 몸의 기능이 퇴화하다가 언젠가는 기능을 전부 상실한다. 이런 흐름을 거스른 인간은 한 명도 없다. 그렇게 건강하지 못할 미래를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본인만 괴로울 뿐이다. 결국 나이 들수록 병의 가지수는 늘어날 것이다. 왜 관리를 잘 못했냐고 스스로 비난할 일이 아니다. 어차피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병이라면 병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는 편이 낫다. 저도 이런 병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는 편이 낫다. 앞서 밝혔듯이 나는 7가지 병을 앓고 있다. 왼쪽 눈의 실명, 당뇨, 고혈압, 간상동맥 협착, 담석, 통풍, 허리 디스크가 그것이다. 눈은 수술했지만 결과적으로 실명이 됐고 심장과 허리 디스크는 수술이 잘 되어 정기적인 검진으로 이상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내가 유독 신경을 쓰는 병은 당뇨와 고혈압이다. 당뇨와 고혈압은 만성질환이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처음에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는 어지간히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다.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 복용한 약의 부작용으로 얻게 된 병임에도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선물. 깜짝이야. 영 찜찜하고 불편했다. 그래서 어떻게든 호전시켜 보려고 애를 썼다. 식당도 조절하고 가식한 날엔 걷기 운동을 오래 했다. 동대문 병원에서 일할 때여서 강화문에서 종로 일대를 안 돌아다닌 날, 나는 당뇨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하는 친구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이 주위에 많더라고요. 나는 당뇨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하는 친구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니에요. 제가 뭐 집중하고 있으면 남들보다 깜짝깜짝 잘 놀래요. 선물 주셨는데 감사하죠. 쫓아내려고 애쓸 게 아니라 조절하는데 힘쓰기로 마음을 바꿨다. 만성질환을 다스리기 위해 나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주치의를 믿고 따른다. 나는 지금도 주치의, 이분이 85살 50년간 15만 명을 그 정신과 환자를 돌보신 분이세요. 나는 지금도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때 되면 꼬박꼬박 약을 먹지만 그게 무슨 약인지 모른다. 주치의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 다만 그에게 불편한 점만 얘기할 뿐이다. 의사라고 해서 이것저것 관심을 가져봐야 머리만 복잡해지고 마음은 불안해진다. 어차피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면 어느 정도 둔감해지는 편이 낫다. 그래야 병을 오래 다스릴 힘이 생긴다. 둘째, 좋은 것을 먹기보다는 해로운 짓을 안 한다. 병을 앓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인들은 각종 약과 민간요법을 권했다. 몇 가지를 따라해 보기도 했지만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해야 할 일이 늘어서 더 피곤해지기만 했다. 차라리 술이나 담배, 불규칙한 생활 등 병을 키우는 행동만 피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 정도는 꾸준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만성질환을 관리한 지가 벌써 30년이 가까이 되었다. 하루에 한 번 혈압을 재고 당뇨 수치를 체크해서 적은 노트가 40건이 넘는다. 만약 병을 이기겠다는 일념이었다면 이미 예정에 좌절하고 나가 떨어졌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병을 다스리겠다고 결심하니 꾸준한 관리가 가능했다. 오래 쓴 몸인데 병이 깃들지 않기를 바랄 순 없다. 하나의 병을 치료하다가 다른 병에 걸리기도 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를 목표로 삼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다. 그리고 병 하나 둘쯤 앓는다고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다. 잘 조절할 수만 있다면 병을 안고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예전에는 치매에 걸리더라도 시설에 입소하기보다는 간병인과 함께 집에 머무르기를 바랬다. 노인시설이 열악했을 때의 이야기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치매 환자를 집에 모시는 가정의 사례를 접할수록 요양원으로 가는 편이 낫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다. 저도요. 치매 걸린 부모를 날마다 지켜봐야 하는 자녀들의 고통이 만만치 않고 요즘은 요양원의 시설이나 인력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좀
비싼 요양원은 좀 괜찮은데 좀 그렇지 않은 곳은 아직도 열악한 것 같아요. 나는 언젠가부터 요양원에 들게 되면 내부 시설과 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피게 되었다. 그러니까 잘 골라야 되더라고요. 아직 치매는 다가오지 않는 현실이기에 앞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나라고 해서 비켜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불안하다. 이 작자분이 85세였으니까요. 그런 불안을 현실의 대안을 미리 들여다봄으로써 달래는 것이다. 앞으로 몇 년 후엔 지금보다 더 많은 병을 끌어안고 가게 될지도 모른다. 노쇠해져 가는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다. 그러나 불안에 떨어봐야 어찌할 것인가. 불안은 더 큰 불안을 낳을 뿐이다. 차라리 병을 인정하고 고역한 친구쯤으로 받아들이고 병을 다스릴 방안을 찾는 편이 생상적이다. 한 번에 욕심을 내지 말고 꾸준히 관리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병에 지치지 않는다. 이게 7가지 병과 더불어 30년 넘게 살아온 내가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10분 조언이다. 네. 제가, 네.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이근우님의 글 중에서였습니다. 팡님, 진로세주님, 써니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꽃다발. 저도 근데 현실에서도 꽃다발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한 번도 못 받아봐가지고. 근데 이렇게 예쁜 꽃다발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죠? 아주 화려하고 예뻐요. 저게 현실에서는 엄청 비싸겠죠? 바다야. 잘자. 우영님, 박연병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사랑 이야기는 나태주님의 사랑시 365편 중에서입니다. 현실로 나와요? 그러면 사르신다고요? 꽃다발이? 왜 갑자기 안경에 뭐가 튄 것 같은 착각이 드네. 그래요?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가을날 맑아. 네, 사랑 이야기 오늘 나태주님의 시로 이야기 해드릴까 해요. 가을날 맑아. 잊었던 음악을 듣는다. 잊었던 골목을 찾고, 잊었던 구름을 찾고, 잊었던 너를 찾는다. 너 거기 그렇게 있어줘서 얼마나 고마운가, 좋은가. 나도 여기 그대로 있단다. 안심해라. 손을 흔든다. 계단. 왜 너를 사랑해야 하는데? 나를 위해서. 왜 너를 기뻐해야 하는데? 나를 위해서. 왜 슬픔을 서둘러 다스려야 하는데? 그 또한 나를 위해서. 입술 이뻐요. 반짝여요. 꽃이에요.
꽃이라도 꽃잎이 두 장인 꽃. 마음도 붉어져요. 꿈을 꿔요. 포옹. 그대 오늘 머리칼 내음. 내일 또 내일도 잊지 않겠습니다. 봄비. 사랑이 찾아올 때는 엎드려 울고, 사랑이 떠나갈 때는 선체로 울자. 그리하여 너도 씨앗이 되고 나도 씨앗이 되자. 끝내는 우리가 울울창창 서로의 그늘이 되자. 제가 좀 겸손함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서 좀 겸손함을 좀 더 갖추면 그런 느낌이 안 들 것 같은데, 만나지 못하고 가까이 왔다가 그냥 간다. 길을 돌아서라도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가니 많이 섭섭. 그래도 다음 만날 약속 있으니 그나마 다행. 맨발을 보았다. 옷 벗은 너의 전신을 보았다. 맨발을 만졌다. 떨리는 너의 영혼을 만졌다. 샘물 위에 떨어진 두 장의 꽃잎. 난 바다 한가운데로 침몰하는 배. 고칠 수 없는 병. 내가 너 때문에 많이 힘들어.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래. 그냥 마음으로 하염없이 구슬퍼지고 목소리 듣고 싶어지고 그래. 무엇보다도 문득 보고 싶은 마음이 힘들어. 그렇지만 어쩌겠니. 그냥 거기서 너 잘 있고 나도 여기서 잘 지내길 바래. 바람 불고 하늘 맑으면 더욱 멀리 보고 싶은 생각. 오늘은 하늘에 떠가는 조각구름 하나하나가 모두 너로 보이는 날. 근데 이것이 내 고칠 수 없는 병이란다. 사랑은 이제 나의 일이 아니다. 사랑은 이제 너의 일이다. 내가 내게로 오면 사랑이고, 내가 내게로 오지 않으면 그냥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은 아주 단순하고도 쉬운 것. 그러나 세상 어느 것보다도 힘들고 까다로운 것. 그것은 이미 사랑이 나의 일이 아니고 너의 일이기 때문. 다만 나는 오늘도 너를 기다리는 사람. 언덕 위에 버려진 하나의 돌덩이. 혼자서 꿈꾸고
혼자서 꽃을 피운다. 선물 아침. 밤사이 눈이 내렸다. 새하얀 눈, 남천 붉은 꽃잎에 붉은 잎 위에, 소나무 푸른 잎 위에 크리스마스 트리 같다. 오늘은 선물을 보내야지. 멀리 있는 아이, 조그만 아이, 입술이 붉은 아이, 털장갑 하나, 그 아이 좋아하는 양갱 한갑. 오늘같이 눈 내린 아침은 나도 누군가로부터 멀리 조그만 선물을 받고 싶은 아이. 우편 배달부 힘겹게 날아가주는 조그만 선물 하나 받고 싶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에는 채팅창을 읽고 막 바로 인사를 못 해드려요. 그러면 이게 감정도 안 잡히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낭독할 때에는 바로바로 채팅창 못 읽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하이. 좋은 때. 언제가 좋은 때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지금이 좋은 때라고 대답하겠다. 언제나 지금은 바람이 불거나 눈비가 오거나 흐리거나 햇빛이 쨍한 날 가운데 한 날, 언제나 지금은 꽃이 피거나 꽃이 지거나 새가 우는 날 가운데 한 날, 더구나 내 앞에 웃고 있는 사람 하나, 내가 있지 않느냐. 행운. 혼자 있을 때 생각나는 이름 하나 있다는 건 기쁜 일이다. 이름이 생각날 때 전화 걸 수 있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화 걸었을 때 반갑게 전화 받아주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살면서 날마다 나의 행운, 기쁨의 원천이다. 작은 마음. 너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니? 너 지금 누구 하고 있니? 너 지금 무엇 하고 있니? 너 지금 어디서 누구하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이기를 바란다. 너처럼 말하고 너처럼 웃고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너처럼 잘 살기 바란다. 이것이 나의 뜻. 너를 사랑하는 나의 작은 마음이다.
이별 이후 보고 싶은 마음이 정작 사랑인 줄 알지 못하고 사랑을 했다. 어제도 보고 싶었고 오늘도 보고 싶고 내일은 더 보고 싶어질 너.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작아지고 조금씩 고요해지기를. 알아요. 그 마음 내가 알아요. 장맛비에도 기죽지 않고 하늘 향해 꽃대를 세운 원추리. 다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랑 이야기 오늘 나태주님 시중에서 사랑 이야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억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래, 그 목소리가 참 좋았다. 그동안 아무 일 없었나요? 그래, 그 안부가 참 고마웠다. 저를 위해서라도 건강하셔야 해요. 그래, 옛날에 그런 시절도 있었다. 애인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이고 듣기만 해도 마음이 뜨끔하던 이름이 있었다. 얼굴까지 붉혀지던 이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참 이상한 일이다. 나도 모를 일이다. 붕꽃 옆에 저녁 때 꽃송이 벌어지는 붕꽃나무 옆에 서면 싸한 붕꽃 내음. 내가 여기 있어요. 오늘도 하루에 잘 저물었군요. 소식 없이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너의 목소리, 들리지 않는 너의 숨소리, 붕꽃 향내인가, 너의 머리칼 내음인가. 눈을 감으면 더욱 은은하고 생각을 모으면 더욱 멀리 향기가 간다. 부모 마음이 다 그래. 다른 사람 아이 아니고 내 아이이기 때문에 안 그래야지 생각하면서도 생각과는 다르게 속이 상하고 말이 빠르게 나가고 끝내는 욱하는 마음. 아이를 몰아세우고 아이를 나무라고 나중에 아이가 잠든 걸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되는 마음. 새근새근 곱게 잠든 모습을 보면 더욱 측은한 마음. 사람은 언제부터 그렇게 후회하는 마음으로 살았던가, 측은한 마음으로 버텼던가. 부모 마음이 다 그래. 그래서 부모가 부모인 것이고 자식이 자식인 게지.
그게 또 어길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이고 고귀한 약속이고 그럴 거야. 빈방. 우리가 정녕 만난 일이나 있었을까? 우리가 정녕 사랑한 일이나 있었을까? 그만 한바탕 꿈을 꾼 것 같은 마음. 우리가 정말 눈 마주친 일이나 있었을까? 우리가 정말 손잡은 일이나 있었을까? 누군가로부터 솜씨 좋게 속아 넘어갔다는 느낌. 아무리 돌아보아도 아무것도 너와 나 사이 남겨진 것이 없어서 다만 새하얀 기억의 길만 멀리 외롭게 뻗어 있을 뿐. 나 오늘 너를 이렇게 생각하며 힘들어함을 나의 방은 기억해 주겠지. 차라리 빈방이 고맙구나. 한아름. 바람을 안았다 하자. 나무를 안았다 하자. 숲을 안았다 하자. 안았다 하고 산을 안았다 하고 끝내 구름을 안았다 그러자. 아차, 그것이 모두 꿈이었고 눈 감은 맹목이었다 그러자. 어떠냐? 그렇다 한들 좋았지 않느냐? 너에게도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더냐? 네, 오늘의 사랑 이야기 나트리님의 사랑시 365편 중에서였습니다. 아마 지금 계신 분들 중에는 졸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제가 요즘에 조금 바로 편집을 못해서 바로 올리고 있지는 못하는데 유튜브 미나힐링 TV에 올려질 예정입니다. 소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오늘의 상처 치유 이야기도 나를 잃어가면서 지켜야 할 관계는 없다. 이지영님 글 중에서입니다. 오늘은 프롤로그 내 머릿글을 좀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다가가긴 두렵고 홀로 있긴 외로운 당신에게 상처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 나는 상처 준 적이 없는 듯한데 신기하게도 나에게서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상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지만 나는 상처받아 아프다.
나 또한 어릴 때부터 상처를 잘 받는 편이었고 상처 받을 때마다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면 좋은 관계가 될 거라 기대했지만 그렇지가 않았고 수많은 시간과 애정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 버린 관계가 수두룩했다. 상대에게 잘해주면 다가올 거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뒷걸음치는 모습에 상처를 받기도 했고 소중한 친구이기에 애지중지 조심하고 애썼건만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폭발한 한 번의 다툼이 서로에게 깊은 상처로 남기도 했다.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 한 번의 실수를 얼마나 뼈아프게 후회했는지 모른다. 오랫동안 함께한 관계가 어느 순간 껍데기뿐이었음을 문득 깨달았을 때 말할 수 없는 허무함과 슬픔의 눈시울을 적셨던 적도 있다. 무엇보다 나를 아프게 했던 것 중 하나는 20대부터 1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여했던 모임에서 받은 상처였다. 여럿이 모여 자신의 삶을 매주 한 번씩 돌아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눴던 그 모임은 내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반드시 참석했다. 나는 내가 투자한 시간과 갖고 있는 애정만큼 함께했던 사람들도 나의 사람들일 거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갑작스럽게 크게 다쳐 수술을 받고 입원하게 됐다. 평소와 달리 내가 모임 장소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기에 나는 다친 사실을 급히 모임의 누군가에게 알렸다. 그런데 이후 모임 장소가 변경됐다는 공지만 왔을 뿐 아무도 나의 사고나 고통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 모임에 대한 나의 깊은 애정과는 상관없이 나는 그저 한 명의 참석자일 뿐이며 내 기대와는 달리 모임의 구성원들은 나와 형식적인 관계만 늘 맺고 있었다. 물론 그들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한 서운함과 배신감 그리고 허무함이 주는 상처는 꽤 오랫동안 나의 가슴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것이 관계이고 알다가도 모를 것이 관계이다. 그에 비해 일은 내가 한 만큼 즉각적으로 결과를 보여줬고 하는 것마다 달콤한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니 좋았다. 그래서일까? 한동안 나는 일과 성취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 처음 관계를 주제로 집필을 의뢰받았을 때 과연 내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싶어서 망설였다. 그러나 나는 어릴 적부터 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만큼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성장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컸던 탓인지 어려서부터 나는 관계에서 오는 아픔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했다. 그 결과 나는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심리학을 공부하게 됐다. 심리학은 어릴 때부터 그토록 알고 싶었던 수많은 화두들에 대한 해답을 안겨줬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그 어린 내가 무엇을 몰랐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착각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됐다. 이제 나는 상담자로서 많은 분들이 관계와 상처로 힘들어할 때 어떤 상황이나 경우에 대해서든 그 상처를 다루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물론 지금의 나도 때로는 서툴고 관계가 어렵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방법을 알기에 조금은 덜 힘들고 보다 빨리 아픔에서 벗어나 안도의 미소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인간관계 안에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이 책에 담았다. 상처받지 않는 법을 터득한다면 보다 강해질 수 있다. 절절매지 않아도 되고 용기 있게 다가갈 수 있으며 상처에 매여있던 에너지가 자유로워지니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을 수 있다면 좀 더 자유롭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미 받아버린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처가 고통스러워 온통 거기에 신경이 쓰여 막상 해야 하는 일을 하기 힘들 정도로 괴롭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처가 주는 아픔은 결국 감정이고 그 감정을 떠나보내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는 상처가 무엇인지,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한다. 그 방법을 통해 우리는 상처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 상처를 받는 주요 원천이자 그 상처를 낫게 해줄 수 있는 치료제는 감정대화이다. 이 책의 3장에서는 대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짧은 말 한마디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모, 자녀, 부부, 연인, 직장관계에서 받는 상처에 대해 살펴보고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방법과 관계를 개선하고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4장부터 7장까지 다루고 있다. 나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사람들이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결국 상처를 받느냐 마느냐를 좌우하는 것도 나 자신이고 상처를 치유하는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것도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방법을 알아도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 책의 8장을 통해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 보기 바란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남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나를 지키는 것은 오직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평생을 함께하는 나라는 진정한 벗을 만나 세상을 살아가는 든든한 힘을 가득 채우고 용기 있게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3장만 조금만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놀라고 혼란스럽고 화나고 수치스럽고 슬픕니다. 그 심리적 고통과 정서적 고통이 끔찍하게 싫습니다. 상처받았던 경험의 기억이 떠오를까봐 불안하고 상처받은 아픔을 다시 느끼게 될까봐 불안하고 두렵지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늘 경계 상태에 있습니다. 예민하게 안테나를 돌리며 상처를 떠올리는 단서나 신호가 나타날까봐 긴장합니다. 혹시라도 상처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자극이나 상황이 있는지 살피며 이를 회피하려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때로는 인간관계 자체를 멀리하면서 혼자 생활하기도 합니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피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상처가 매우 컸다면 차를 타지 않기도 하고, 성추행이나 성폭행 경험이 있었던 여성은 남성을 만나는 것 자체를 꺼립니다. 이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은 상처가 떠오를까봐 또는 상처를 다시 받을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내일 상처받아서 힘들어요. 그 아프다는 것, 고통스럽다는 것에 대해서 정체는 무엇일까요?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외출 갔다가 바로 방송을 했더니 피곤하네요. 저는 또 내일 8시 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매일 10년 이상 불렀던 자장가 좀 이따가 주무실 때 좀 단전 주무셨으면 해서 불러드리고 방송 마칠게요.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뜰가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양도 다들 자는데 딸림은 영장으로 은구슬금구슬을 보내는 이 양반, 잘 자라 우리 아가, 잘 자거라,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뜰가 뒷동산에 새들도 하가양도 다들 자는데 딸림은 영창으로 은구슬금구슬을 보내는 이 한밤, 잘 자라 우리 아가, 잘 자거라.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